ETF 투자하시는 분들, 2026년부터 세금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수익률이 깎일 수 있거든요. 오늘 딱 알아야 할 핵심만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ETF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정답이 바로 떠오르시나요? 아마 정답을 들으시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정답은 어떤 ETF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금 폭탄을 피하고 우리가 힘들게 얻은 수익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한 금융 트렌드 자료를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바로 이 과세 기준을 헷갈려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ETF 세금은요, 카멜레온 같아요. 어떤 ETF냐에 따라서 얼굴을 확팍 바꾸거든요. 딱 3가지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숫자, 놀라지 마세요. 바로 0%입니다. 네, 0%. 세금이 아예 없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코스피 200 같은 국내 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ETF에서 난 수익은요, 전액 비과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15.4%입니다. 이건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서 S&P 500이나 채권처럼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기타 ETF에 붙는 배당 소득세율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세율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높죠. 무려 22%입니다. 이건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처럼 해외에 직접 투자해서 얻은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입니다. 자, 그럼 이 숫자들 0, 15.4, 22 이게 내 포트폴리오에선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각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전체 표를 보기 전에 가장 극적인 차이부터 한번 보세요. 왼쪽의 국내 주식형 ETF는 수익 전체가 비과세인 반면 오른쪽 해외 직접 투자 ETF는 세율이 22%로 꽤 높죠. 그런데 대신에 아주 중요한 혜택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연간 250만 원까지는 수익이 나도 세금을 안 뗀다는 기본 공제입니다. 자, 이 표가 오늘 내용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진짜 중요하니까 잠깐 집중해 주세요. 세율은 방금 봤고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손익통산이랑 기본 공제예요. 보세요. 해외 상장 ETF는 A에서 손해보고 B에서 이익 보면 이걸 합쳐서 계산해주고 거기다 250만 원까지 빼줘요. 근데 국내 상장된 것들은 그게 안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내야 할 세금 액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내 투자 스타일에는 뭐가 더 유리할지 꼭 한번 따져가야겠죠?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는 보유기간 과세라는 약간 독특한 규칙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해서 운 좋으면 내가 실제로 번 돈보다 세금을 덜 낼 수도 있는 투자자한테 유리한 일종의 보너스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지금까지는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걸 합법적으로 아주 스마트하게 줄일 수 있는 절세 치트키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법한 직장인 A씨 이야기입니다. 나스닥 100 ETF로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어요. A씨의 문제와 해결책, 그리고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냥 일반 계좌에 뒀으면 154만 원 세금 낼 뻔했는데 ISA 계좌로 옮겼다는 그 행동 하나만으로 세금이 확 줄었죠. 수익 중에 200만 원까지는 아예 비과세고 나머지 금액도 훨씬 낮은 9.9% 세율이 적용되니까요. 바로 이 돈 154만 원, 이게 그냥 공중으로 사라질 뻔한 돈이었어요. 근데 계좌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게 고스란히 내 추가 수익이 된 거죠. 엄청난 차이예요, 정말. 자, 이번엔 좀 더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케이스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B씨의 아주 현명한 전략을 한번 볼까요? B씨 전략의 비밀은 바로 과세 이연인데요. 세금 내는 시점을 저 멀리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게 왜 좋냐면 우리가 눈덩이를 굴리는데 중간중간 누가 와서 눈을 한 줌씩 떼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뭉쳐지겠죠? 과세 이연은 그 눈을 아무도 못 떼어가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크고 단단한 눈덩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B씨는 연금저축 계좌를 썼어요. 그랬더니 투자하는 동안에는 세금 걱정 없이 수익금 전체가
또 새로운 수익을 낳는 그야말로 복리의 마법이 제대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세금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3.3에서 5.5%라는 아주 낮은 세율로 내면 끝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 여러분이 투자하기 직전에 딱 이것만은 확인하시라고 최종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ETF를 사기 전에 딱 이 네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거 국내 주식형인가? 해외 ETF 수익 250만 원 넘었나? 혹시 나 종합과세 대상 될 수도 있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 ISA나 연금 계좌에 자리 남았나? 이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최고의 절세 전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야 돼요. 바로 금투세죠. 만약 이게 진짜 시행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누렸던 국내 주식형 ETF도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ISA나 연금 같은 절세 계좌의 가치는 정말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해질 겁니다. 오늘 ETF 세금의 A부터 Z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세금은 그냥 내는 돈이 아니에요. 내 최종 수익률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자, 2026년이 코앞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세금 문제 앞에서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